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4.3 일반재판 수용인들에 대한 재심과 동물 테마파크를 둘러싼 뒷돈 거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주요 현안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내년 4.3 희생자 보상금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4.3 일반재판과 불법 구금 수용인에 대한 재심이 모레 열립니다. 재심 대상은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89살 고태명 어르신을 포함한 수용인 34명입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찬성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이장 정모 씨와 사업자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3일에 열립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당시 마을 이장의 변호사 선임료를 사업자로부터 대납받았다는 배임 방조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심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9명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나 타 지역 입도 방문객, 1명은 해외 입국자로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여행한 단체 여행 모임에서 확진자 11명이 발생하면서 신규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고 천안시 교회 집단 사례와 연관된 확진자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시가 중국 신화련 그룹이 취득세 13억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이부는 중국 신화련 그룹 홍콩 상장사인 뉴 실크로드 컬처럴 테인먼트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 뉴 실크로드가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자 취득세 13억 원을 부과했지만 뉴 실크로드는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어 납세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민간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제주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아 먹는 샘물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 기간이 끝나 2년 더 연장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는데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도의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 허가를 연장해달라며 제주도에 신청한 것은 지난 8월 19일.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4일에야 도의회에 연장 허가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2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52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수 취수 허가가 지난 24일 이미 종료됐는데도 도의회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민원 처리 절차를 위반하는 바람에 심의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이 처리가 부실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제주도는 기술 검토와 서류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민원 처리 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내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총 53일로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계산이 됐습니다. 도의회가 2년 전 이익금의 지역 환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허가 조건을 붙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주 지역에 매년 한 1억 정도씩을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인천이나 김포 지역 또는 부산 타 지역에서는 그런 기여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칼로텔리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고 한국항공에서 잘 안 한다. 또 이거를 행정에서가 구속력을 갖게끔 감시, 감독, 지도를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공분이 굉장히 많다. 결국 도의회는 절차상 문제가 많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공항이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먹는 샘물을 생산하면서 위법성 논란까지 일게 된 가운데 환경단체는 도의회가 더 이상 연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지역화폐 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동백택시가 출범합니다. 운전기사는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승객은 동백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 독점 체제를 깨뜨릴 수 있을지 택시업계에 관심이 높습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에 로고를 붙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다음 달 정식 출범을 앞두고 동백택시에 가입하려는 기사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부산택시 10대 중 9대는 카카오콜 가입 차량. 카카오티 독점 체제가 굳어지며 높은 수수료와 함께 배차 제한, 콜 몰아주기 같은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일단 카카오티에 대항할 택시 호출 공공 앱이 생겼다는 점을 반깁니다. 식사를 하러 가지도 못하고 뭐 돌아다니다 보면 카카오가 받으면 안 받으면 안 돼. 또 그 위치에 딱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느냐 뭐 하는 여러 가지 그 추궁 비슷하게 그걸 하는 모양입니다. 동백택시는 동백전 앱을 통해 택시 호출과 요금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승객은 동백전으로 10% 캐시백을 받습니다. 출범 석 달 후부터는 1%씩 마일리지도 쌓입니다. 이미 9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동백전 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초기 사용자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콜이든 아니든 아예 수수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운수종사자나 택시업계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3월 동백전 운영대행사가 교체될 수도 있어 시스템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장 주변의 환경도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상에도 피해가 발생해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멘트 업계에서는 시설세 과세가 아닌 지역사회 공헌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는 시멘트 회사가 수십 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기금을 조성해 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시멘트 업체에도 적용하자는 이른바 시멘트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계호 의원 등 여당 측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법의 핵심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해 공장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지속적인 환경 피해 발생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 조성 가능성과 추진되어져야 할 사업의 지속성을 종합 고려할 때 지역 자원 시설세와 같은 목적형 세금으로 이에 반해 시멘트 업계는 세금 대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이철규 의원 등 강원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겁니다. 강릉과 동해시의 시멘트 업체는 이미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삼척 업체 역시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 기금 운영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동참해 시멘트세는 주민에게 직접 지원이 어려운 만큼 기금 운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설세를 거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곳에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세금이라는 건 어떤 세력을 얻으더라도 거의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죠. 시멘트세 도입이냐 기금 조성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바람결이 부드럽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밤사이 복사능각으로 인해 쌀쌀한데요. 오늘 낮 기온이 무려 2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제주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풀리는 것도 잠시입니다. 내일 다가오는 비구름이 추위를 몰고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10에서 50mm 정도가 오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부터는 제주 산지에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모레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는데요.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9도, 동부 지역은 8도, 남부 지역은 12도로 쌀쌀하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19도, 서부와 남부 지역은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은 흐리겠지만 낮 동안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새벽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0.5에서 2m 안팎으로 일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여유 있게 나오시고요. 12월의 시작인 모레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경선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오영훈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원팀 선대위의 정신에 따라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제주 지역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으로 전달보다 2.3포인트 높아져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가계 수입 전망과 향후 경기 전망이 3포인트 상승했고 취업기회 전망도 6포인트 오른 반면 주택 가격 전망은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3만 3천여 농가, 농지 2만 9천 헥타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467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별오름 서쪽 등반로 정비공사로 등산로가 통제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새별오름 서쪽 등산로 380m 구간에 야자 매트를 교체하고 쉼터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공사 기간 동안 서쪽 등반로가 통제되며 동쪽 등반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의 전담 경찰관 인력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95개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 처리와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벌이는 전담 경찰관은 모두 11명으로 1명당 평균 17.7개의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1명당 평균 11.8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제주 지역 혼인 건수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지난달 혼인 건수는 190건으로 지난 2012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혼인 건수는 1,9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이혼 건수는 1,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